윤석열 캠프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윤석열에게 어떤 정보를 입력시켜 놓았길래 이런 망언을 하루하루 쏟아내는지, 이런 후보가 우리 야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것이 슬플 지경입니다. 예, 김병주 원내 부대표입니다. 2021년 마지막 한 주가 지나가고 어느덧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중요한 선거인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연달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올바른 선택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길이 열릴 것이라 자부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우리 민주당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새해는 더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을 거부하면서도 많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발언 대부분이 실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외교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되는 발언이 이어져 우리나라 국익에 누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남북 관계를 두고 남북 문제는 자주적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남북 문제는 누가 봐도 남과 북이 당사자입니다. 남북 문제를 타국에 의존해서 풀자는 것은 한반도의 운명을 강대국에게만 맡기자는 사대주의적인 발상입니다. 특히 남북 문제의 자주적 해결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합의한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남과 북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원칙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뤄가자는 골자이고, 이 원칙은 진보정부, 보수정부 할 것 없이 존중해온 원칙입니다. 윤석열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 공부도 덜 되어 있어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국 청년은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 청년은 한국을 싫어한다고 국가 간 혐오감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공부가 부족해도 국제관계를 이렇게 단순하게 치환하는 대선 후보가 있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단정적으로 부정하는 윤 후보의 인식이 이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윤 후보는 한일 관계 악화는 문재인 정부가 역사와 이념으로 국가 간 있을 수 없는 태도를 취했다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논조를 이어갔습니다. 한일 관계의 악화는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무책임한 태도에 있는 것인데 왜 우리 탓으로 일관하는 것인지,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는 윤석열 후보의 인식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의 인식이고 관점입니다. 윤 후보의 외교 안보는 세상이 어떻게 변한지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미국하고만 잘하면 모든 외교 안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20세기 과거 문법에 갇힌 세계관입니다. 윤석열 캠프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윤석열에게 어떤 정보를 입력시켜 놓았길래 이런 망언을 하루하루 쏟아내는지, 이런 후보가 우리 야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것이 슬플 지경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어떤 후보가 잘 그리고 있는지, 진정 능력 있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